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국어 시간이고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국어 1 112쪽을 펴시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5단원 소설의 이해 1. 소설 동의보감 2. 칼의 노래 동의보감과 칼의 노래 이 두 개의 소설 작품을 통해서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요약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시대적 배경,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소설 속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며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의 특성과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설 동의보감과 칼의 노래를 읽고 소설에 나타난 인물 간의 갈등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했습니다. 소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의원과 또 우리 조선시대 명장군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칼의 노래 이 두 개의 소설을 읽어볼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갈등의 갈자는 칡나무 갈이라고 합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 이 두 나무는 이 돌아가는 모양이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이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거가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은 114쪽입니다. 114쪽에 학습 목표, 소설 동의보감의 학습 목표는 소설을 읽고 소설 속에 나타난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전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고민한 경험을 말하여 봅시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프로스트, 가지 않는 길 중. 네, 우리는 양갈래길에 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는 것이 풍경이 더 좋은가, 어디로 가야 더 지름길인가, 이렇게 실제로 양 두 갈래의 길에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다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갈 것인가, 또 그 선택 때문에 후회한 적도 있고 또 칭찬한 적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 프로스트라는 시인께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인생사에서 많이 겪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에서 갈등은 이야기를 흥미있게 만들어주고 독자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소설을 감상할 때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설을 읽고 소설 속에 나타난 갈등을 파악하여 봅시다. 네, 파악해 봅시다. 115쪽
보겠습니다.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앞부분 줄거리. 궁중의원, 내의원이 되기 위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허준은 충청도 진천의 한 주막에 묵게 된다. 그 주막에는 과거를 보러 가는 여러 명의 의원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근처 마을에 살던 한 농부가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허준이 묵고 있던 주막으로 급히 의원을 데리러 온다. 하지만 아무도 이 농부를 따라 나서려 하지 않는다. 다들 한양으로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 바쁜 데다가 농부의 집은 지금껏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농부의 애원을 듣다 못한 허준이 이 농부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다. 허준이 주막을 떠난 뒤 주막에 남아있던 의원들은 이 일에 대해 수군거리다가 농부를 따라간 그 의원이 허준임을 알게 된다. 허준은 창녕, 성대감, 댁, 정경 부인의 중풍을 며칠 만에 낫게 한 일로 이미 이름이 높았다. 그 유명한 허준이 병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했던 두 명의 의원, 정상구와 우공보, 이 허준을 뒤따라간다. 농부의 집에 도착한 허준은 병자의 상태를 살피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도 차근차근 일러준다. 허준은 농부 부부에게서 아침 한 끼를 대접받고 한양으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허준 일행에게 치료를 간청한다. 허준은 한나절만 환자를 돌보기로 결심하고 정상구는 먼저 곽업길에 오른다.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도 환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간다. 이에 우공보도 불안해하는데. 네, 여기까지 소설 동의보감 줄거리였고요. 이제 소설 본문을 직접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안 되겠소. 과거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이러다가는 여기서 잡히고 말겠소. 뒷문으로 빠져나가 한시 앞이 떠나야지. 허준은 눈을 들어 마당에 빽빽하게 들어찬 그 병자들을 건너보았다.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정녕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병자들 몇이 섞여 있었다. 대체 이게 뭐요? 애초 약속이 이렇지 않았잖소. 여기는 충청도 진천이요. 갈 길이 아직 260리가 남았소. 먼저 가시오. 하고 허준이 말했다. 먼저 가라니. 아니 그럼 허위원은 아니 갈 생각이요? 갑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은 더 손을 보아주어야 할 병자가 여럿 있습니다. 겨우 닷새밖에 말미가 안 남을 걸 알고 하는 소리요? 허준이 마당에 있는 병자와 온몸 곳곳에 뜸을 태우고 있는 병자를 보고 말했다. 260리 사흘 만에 간다고 치면 아직 이틀 여유가 있으니 해질녘까지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달려가면 과장에 곧바로 들어갈 생각이요. 그 남은 이틀을 그동안에 공부도 하고 문제도 어림해보며 금쪽같이 써야 할 시간인 줄 몰라서 하는 소리요. 먼저 가시지요. 허준은 다시 병자를 대해 마주 앉았다. 어떡하시겠소? 하고 우공보가 또 초조한 눈으로 아직도 침통을 닫지 못하는 허준에게 물었다. 허준이 대답을 망설이는데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낯빛을 보고 주춤주춤 다가온 병자들이 두 사람을 둘러쌌다. 그중 한 늙은이가 갑자기 허준의 팔을 붙들었다. 118조. 보다시피 워낙 후미진 골인데다가 돈 없이 사니께 설사병이 들어도 의원이라고 모르고 사는 불쌍한 것들이지요. 기왕 오신 김에 부디 몇 사람만이라도 더 병을 봐주고 가세요. 이렇게 사정해요.
사정은 알지만 우리들은 잠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사정이라지 않소. 댁은 나설 것 없어요. 저 허머식이라는 저 양반만 남아주세요. 이건 뒷자리에 50도 넘었을 안악의 외침이었다. 둘러보세요. 이렇게 없이 사는 것들이요. 돈도 없는 것들이 참말 염치 없는 노릇이기는 하지만요. 노모를 업고 달려와 아직 숨이 찬 사내가 두 손을 모으며 허준의 앞을 가로막고 하는 소리였다. 댁네들 사정 딱 한 줄은 알지만 우리도 지금 평생을 벌러서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지 않소. 그런 우리를 잡고 매달리면 그건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요. 어따 그 양반은 나서지 말라는데 지가 더 나서서는 야단이네. 어째 누구요? 지금 얘기한 게. 소리쳐도 나서 대꾸하는 사람이 없자 우공보가 허준에게 어찌 손보면 고칠 사람이 한둘 더 있을지 모르나 못 고칠 중환자도 많소. 자칫 잡혀있다간 한양 못 가오. 잘 생각하시오. 잘. 허준은 마음속으로 사흘반 하고 되뇌고 있었다. 고칠 수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다. 병이 들었음에도 그리고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재가 산비탈과 들판에 질펀히 널려 있는데도 그게 약인지도 몰라 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허준의 눈이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다. 30여 명이 넘는 숫자였고 약초나 일러주는 일 외에 일일이 매만지고 지켜봐야 할 중증에 속하는 환자가 6, 7명. 그 참담한 눈망울들을 도저히 뿌리치고 갈 순 없다 싶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도 해야 하고 또 병들어 아픈 환자도 치유해야 하고 정말 어디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우공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시험 보러 빨리 가자. 허준은 아픈 사람을 그냥 갈 수 없으니 이제 병을 고쳐주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갈등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허준이 내 사위 또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실 건가요? 이제 그만하고 과거 시험을 치르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아픈 환자를 더 돌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런 매우 많은 갈등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지금 허준은 마음속으로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그 다음 12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흘반 앞으로 다가온 과거 날짜에 260리의 갈 길이 남아있는 것이다. 뿌리치고 가야 해. 허준은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자신을 독촉했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소리였다. 어쩔 수 없소. 어쩔 수 없다니.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키며 허준의 다음 말을 주시했다. 난 남겠소. 미숙한 제주남아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뿌리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환성을 질렀고 합장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면 과거는 포기요? 아니올시다. 하고 허준이 우공부를 보았다. 260리길 오늘 하루 여기서 지체한다 해도 남은 이틀반이면 한양에 당도할 수 있겠지요. 반나절이라고 하더니만 이젠 또 오늘 하루? 다행히 걸음 걷는 일엔 자신이 있습니다. 걸음이 문제가 아니잖소. 그래 오늘 여기나마 하루를 까먹으면 남은 이틀에 260리길을 간단 말이요. 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건 팔러 갑니까? 하루에 103리길씩 달린 그 지친 걸음으로 과장에 뛰어들면 이미 숨 돌릴 새도 없는 게 뻔한데 문제에 대한 답이 절로 술술 나옵니까? 아니지 않소. 미리 생각도 가다듬고 머릿속을 정리해서
저놈 자식이 웬 방이요? 가려면 당신이나 빨리 가란 말이요. 하고 마을 사람들 속에서 욕이 터져 나왔다. 우공보가 그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나도 밤새 한숨도 눈 못 붙이고 당신들 병 봐준 사람들인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하고 불구락 부르락 목에 핏대를 세웠으나 돌아온 것은 마을 사람들의 흰 자위뿐이었다. 나도 노영께 정이 쏠려 설사 고생이 되더라도 함께 가려고 했소만 더 이상은 못 있겠소. 나 먼저 가리다. 우공부가 마지막으로 허준을 충동했으나 한양 가서 뵙지요. 하고 허준이 짧게 대답했다. 애초 허준을 데려온 농부 부부가 떠나는 우공부를 유독 쫓아가 배웅하고 돌아오는 동안 팔을 걷어붙인 허준은 우선 촌로에게 일러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다짐을 받았다. 이 시절은 아프면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나 약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픔을 견딜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이고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우공보, 그래도 많은 의원 중에서 우공보는 허준을 찾아와 같이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 과장의 과거 시험 일시가 다가오자 우공보는 떠납니다. 허준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많은 그 환자들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 환자들을 더 고쳐주고 기로하고 이제 남기로 했습니다. 허준도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122쪽 아래에 작자 소개 읽어보겠습니다. 작자 소개 이은성 1937년에서 1998년 1937년 경북 예천 출생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나리오 부분 녹슨선 당선 이후 드라마 작가로 주로 사극, 각본, 집필, 세종대왕, 충의, 거상, 임상옥 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각본이라는 것은 연극이나 영화 뭐 이런 것을 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들이 하는 대사나 동작이나 또 장면 하나하나의 순서나 무대의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글이라는 게 바로 각본입니다. 그리고 집필은 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작가 활동을 많이 하신 이은성 님이 드라마 연극을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썼다라는 거고요. 주로 조선시대의 인물들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이 동의보감은 소설책으로 상중하 아주 길게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소설 동의보감 줄거리와 본 소설을 조금 읽어보았는데요. 허준의 갈등, 마을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허공을 도와 함께했던 우공보의 갈등, 그리고 그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수업 끝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23쪽 학습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